안녕하세요. 김선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데이터에서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이나 피벗 테이블은 보고서 형식의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부서별로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 볼 수가 있고요. 피벗 테이블과 부분합의 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피벗 테이블은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원하는 항목을 네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죠. 자유자재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부분합은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처음에 제가 부서를 기준으로 어떤 작업을 했는데 자 이것을 포지션 여기 지금 포지션이 나오죠. 포지션별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걸 모두 제거를 하신 다음에 다시 명령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부분합보다는 피벗 테이블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시험뿐만이 아니라 일반 업무에서도 피벗 테이블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부분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여러분 고급 필터 배우셨죠? 고급 필터 하실 때 조건을 먼저 준 다음에 명령 들어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분합은 여러분들이 조건을 무엇을 기준으로 조건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그 소개를 구할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기준을 부서로 먼저 잡아 볼 거거든요. 그러면 명령 들어가기 전에 부서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또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정렬을 지정을 하시고 명령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에 일단 오름차순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부서별로 나이의 합계, 나이의 평균 이와 같은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부분합. 자 위에 보시면 데이터가 보이죠? 부분합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자 여기 그룹할 항목과 좀 전에 여러분이 정렬한 부분이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는 부서인데 여기는 지금처럼 포지션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좀 전에 지정한 부서로 일치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개의 함수 중에서 저는 일단 합계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합계? 자 이 항목 중에 저는 나이라는 걸 가지고 체크를 할 건데요. 잘 보시면 맨 끝에 있는 항목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확인.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여기는 이렇게 늘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부서별로 나이의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다른 걸로 바꿔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모두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포지션별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부분합 자 좀 전에 포지션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합계가 아닌 평균을 한번 구해 보죠. 무엇의 나이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더 해 볼게요. 바로 직위. 자 우리가 직위는 보통 오름차순하거나 내림차순하게 되면 이렇게 가나다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직급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 상무예요. 상무부터 시작해서 상무부장, 차장, 과장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싶을 때는 자 정렬의 바로 이 아이콘이죠. 네. 여기에 자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 미리 만들어져 있을 때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죠. 자, 이렇게 해 놓고 부분합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까는 합계 한번 따로 구했고 평균 따로 구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평균을 구하고요. 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자, 여기 어 이름을 기준으로 예 이름을 기준으로 어 네.
모두 몇 명인지 인원수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자 처음에는 나이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 거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바로 이 부분을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제 거기 추가적으로 네 개수를 구할 건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은 평균이 사라져 버리죠. 네. 항상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이의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이름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내야수 지정이 안 됐나 보네요. 어 이런 에러가 생겼나 본데요. 자, 제가 아까 포지션을 지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 더 해 볼게요. 모두 제거. 아, 여기 지정이 제대로 안 됐군. 아, 제가 지기를 지금 했죠? 죄송합니다. 자, 지기. 네. 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대체 풀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상무,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직위는 그대로 놔두고요. 함수는 개수로 지정하겠습니다. 어떤 개수냐? 이름을 기준으로 개수를 구할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것은 안 하겠다 그러면 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겠죠? 무엇? 자, 이름으로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자 여기는 1 명, 그다음에 부장은 3 명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부분합입니다. 자, 부분합인데요.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알아 아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쪼끔만 더 배운다면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 이것을 미리 보기 아시죠? 자, 미리 보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한 페이지, 여기 지금 두 페이지가 나온 거는 옆에 더 길기 때문에 자 보통 한 페이지에 이렇게 그 직위별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저는 상무 따로 부장 따로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인쇄를 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부분합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이걸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미리 보기를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상무 표시가 됩니다. 또 자 부장. 네. 부장별로, 차장별로, 네 과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 주셨을 때 그 기준별로 각각의 페이지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체크를 풀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인제 됐는데 그럼 인제 이번에는 네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제거를 할게요. 네. 제거를 하고 포지션 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하고요. 부분합 들어가서 포지션. 자, 아까 마찬가지로 나이의 평균을 먼저 구해 볼 거고요. 네. 요건 풀어 주셔야겠죠. 확인. 한 번 더 들어가서 개수. 자, 이름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평균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 여기는 또 소수점 자릿수가 많네요. 자, 이럴 경우에 커말 2급 실기 시험에서는 자 이 평균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바꿔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한번 해 볼게요. 선택하고 자 평균이 있는 부분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하신 다음에 오른쪽 셀 서식 그리고 숫자의 자릿수는 1로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표에 셀 서식 지정하실 수 있 어 표 서식 지정하실 수 있잖아요. 자, 여기도 홈에 가시면 네 이렇게 어디 갔지요? 여기 표 서식 여기 있네요. 자, 표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밝게라든가 보통 인제 여기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역이 자동으로 네 전체 평균까지만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28 27 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실제는 여기 28번 행까지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영역을 다시 드래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끝에 있는 숫자를 8로 네 이렇게 바꿔서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네 마지막 행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엑셀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행까지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뭐냐? 일단 어 부분합은 모두 없애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없애려고 하니까 지금 표가 있잖아요. 표가 있어서 어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별 수 없이 일단 컨트롤 Z 이걸 이용해서 원래의 값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부분합 모두 제거. 네. 아까 안 됐던 이유는 그 표의 스타일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되돌리기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설명하면서 간혹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피벗 테이블은 부분합과 다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얼마든지 수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바로 이게 피벗 테이블인데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뭐 아까 부분합처럼 먼저 정렬을 해야 하느냐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는 아무 데나 갖다 놓으셔도 돼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네 이렇게 영역을 잡아 주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전체 개수라는 게 잡혔죠. 예, 이건 잘못된 거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영역을 잡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와 또 새 워크시트 이렇게 두 가지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워크시트는 현재 위치에 표시를 하는 거고요. 새 워크시트는 말 그대로 현재 시트의 앞쪽에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 워크시트를 한번 해 볼게요. 확인. 네. 자, 이렇게 좀 전에 있던 정렬 시트 앞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거는 현재 그 문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소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들을 어디에다가 여기 4 개의 공간에다가 하나씩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꼭 4 개를 다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필터가 포함된 문제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필터가 표시가 안 되고 나머지 3 군데에 네 자료를 집어넣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꼭 시험에만 준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필터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필터에다가 부서를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네. 끌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끌고 위로 올라가시면 사라지게 돼요. 네.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부서를 필터에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사일은 행에다가 열에다가는 직위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직위. 부서는 그러면은 일단 잠깐 빼고 이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필터에다가. 자, 그다음에 시그마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시그마는 바로 이 부분에 숫자와 문자가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숫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나이죠. 나이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합계를 구하고 나서요. 자, 여기를 평균으로 바꾸고 또
평균으로 바꿀 때 그 평균의 값을 수식으로, 또 수식에 어 맞춰서 세 자리마다 끊어서 콤마 표시 지정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합계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메뉴가 또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값 필드 설정을 눌러 주세요. 자, 왼쪽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 현재 합계 함수인데 평균으로 바꿀 거고요. 표시 형식은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나이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 하셔도 되는데, 기타 다른 문제들이 나올 때는 표시 형식에서 숫자의 천 단위 체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꼭 주의 깊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그냥 평균만 구할게요. 확인. 자, 이렇게 그러면 평균 값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에 각각의 영역에 필드를 넣고 그다음에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아이 분기는 없애고.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앞에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월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정렬 부분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게 연, 월, 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연도와 월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버튼은 눌러 주시면은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아까 필터에다 넣었잖아요. 그럼 필터가 도대체 뭐냐? 네. 원하는 거 선택해서 추출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저는 지금 이름에 대해서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길주병 씨와, 여기 보시면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길주병 씨와, 그리고 김신수, 박평영, 이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세 사람에 대한 자료가 보이게 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안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상무만 있죠.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바꿔 볼까요? 자, 여기 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밑으로 무엇을, 이름을 넣어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상무의 박평영 씨, 부장의 김순수 씨,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피벗 테이블이 좋은 점이죠. 얼마든지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직위, 직위를 어디로 필터에다 갖다 놔 볼까요? 자, 그러면, 네. 자, 여기에 부장만 나오세요. 화자 확인.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나오세요. 모두 확인. 네. 이제 필터의 의미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열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름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열에다가 놓은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서 이걸 행이라고 합니다. 행에다가는 지금 무엇을 집어넣나요? 입사 일을 집어넣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시그마입니다. 여기에 나이의 평균이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더하기 하면 다시 문을 닫아 줍니다. 자, 연도가 나왔는데요. 여기 연도를, 자, 월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네. 그룹. 자, 그룹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월과 분기와 연 세 개가 선택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월 하나만 체크를 해 볼게요.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월 하나만 체크를 해라.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또 해 볼게요. 오른쪽 그룹. 자 이번에는 월은 제외하고 분기로만 나타내라.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대략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아시죠? 이번에는 연만 표시해 주세요. 확인. 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아까처럼 연하고 분기하고 월하고 모두 표시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계속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확인.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자 잘하셨고요. 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문제 나오는 것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총합계가 나왔고 여기도 총합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총합계를 없애는 방법. 자 그러면 위에 보시면 자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디자인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서 분석을 디자인을 눌러줍니다. 디자인 눌러주면은 총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자, 이 총합계 눌러서 여기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할 것이냐, 열의 총합계만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의 총합계만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행의 합계. 자, 그럼 이번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열, 위아래가 열이잖아요. 이게 열이잖아요. 그쵸? 열의 총합계. 네. 자, 지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행렬 두 개를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모두 다 없애 주세요. 첫 번째.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이렇게 볼게요. 자,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압축 형식으로 표시. 자, 또 개요 형식으로 표시. 이 모양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시죠?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자, 이와 같이 하나씩 한번 눌러 보시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보통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개요 형식이고요. 기본값은 압축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모양도 나옵니다. 디자인에 가면 피벗 스타일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부분합에서 표 스타일 바꿨었잖아요. 자, 유사하게 자, 디자인 들어가서 뭐 보통의 몇 번, 그리고 밝게의 몇 번 이렇게 누르겠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이런 걸 해 볼게요. 자, 문제에 따라서 여기 빈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빈 공간에다가 뭐 별 표시를 해라, 샤 표시를 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 볼게요. 아무 데나 갖다 놓고요. 오른쪽 바로 피벗 테이블 옵션입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에 빈 셀 표시.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확인. 네.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인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을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석에 보시면은요. 슬라이서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서. 자 슬라이서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서를 눌러주면은 현재 그 소제목 명들이 쭉 표시가 되고요. 이 중에 여러분이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 또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예를 들면 입사일, 부서별로, 또 나이를 알고 싶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이와 같이 슬라이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림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자, 갖다 놓고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순서를 부서를 먼저 해 볼게요. 네. 자 부서 중에 영업부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영업부에 관련된 자료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중에서 길주병이라는 사람의 관련된 자료만 확인하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3 월하고 27이 3 월 입사일은 3 월이고 나이는 27. 자 그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또 만들고 싶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필터 우리가 어제 배웠던 필터. 자 오늘이군요. 자 오늘 배웠던 필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빨간 X를 눌러주면 네 좀 전에 했던 조건이 모두 취소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영업부를 찾자.
자 그럼 이렇게 영어부만 나오고 이 부분도 네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입사일이 12 월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부에는 최배훈 이 사람이 조건에 만족한 사람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없애겠다 그럴 때는 그림의 형태이기 때문에 점이 8개 나오면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또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아 이와 같은 걸 슬라이서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 한번 보시면서 네 한 번씩 해 보도록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더 해 볼까요? 자 네 번째 테이블 네 번째 세트 들어가 볼게요. 오늘 실수가 엄청 많네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볼까요? 커서 일단 갖다 놓고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자 아까는 새로운 시트 해 봤잖아요. 이번에는 기존 워크 시트 네 눌러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왜 이렇게 뜰까요? 네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놀랐어요. 자 여기 테이블 필드에서 원하는 자료들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냥 필터는 이제 안 할게요. 이번에 열은 오른쪽에 표시를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자 먼저 부서명과 네 부서명 그리고 성명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부서명 밑에다가. 자 왼쪽에다가는요. 네 왼쪽에다가는 근무 연수를 행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좁아져서. 자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값에다가 기본급과 그다음에 지급액 두 가지를 넣겠습니다. 기본급과 지급액. 자 이렇게 넣고요. 어 지급액의 평균으로 한번 바꿔 볼 거예요. 그러면 선택해서 값필드 설정 평균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는 1000 단위, 100만 단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숫자에 1000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열로 가는 게 지금 부서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쭉 길어지게 되네요. 자 이 필터를 한번 더 추가를 해 볼까요 그러면? 자 필터는 어 부서명을 필터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부서명을 클릭하면 자 일단 기획부만 보여주세요. 또 영어부만 보여주세요. 아니면 기획부와 총무부 두 개를 모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 항목 체크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획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전체를 다 할게요. 모두 확인. 네.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 레이블 자 연도수가 쭉 나왔는데요. 네 근무 연수. 자 이것들을 아까 배운 것처럼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아까는 날짜를 그룹으로 묶었죠. 자 이번에 여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숫자. 네. 자 이 부분은 숫자입니다. 숫자를 그룹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선택하고 오른쪽 그룹. 자 여기에 저는 1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부터 16 까지 얼마씩 4씩 증가를 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네. 4씩 증가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다시 그룹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 20 까지 표시를 하고 5씩 한번 증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이제 그룹 지정하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다시 또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열에 보면 성명이 들어가 있죠. 성명을
근무 연수 위에다가 올려 볼게요. 자, 위에다가 올려 보고요. 그다음에 열에다가는 부서명을, 아니 아니야. 아 네. 부서명을 해 보죠. 부서명을, 네,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할까? 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전체 합계, 전체 평균 두 군데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디자인, 총합계, 자,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개요 형식으로 바꿀게요.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여기 보시면 기획부, 영업부, 총무부 이렇게 부서가 세 개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다 순 또는 역순 이렇게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부서명을 누르셔서요. 텍스트 오름차순 하면은 기획부, 영업부, 총무부가 되고요. 이번엔 내림차순 그러면 총무부, 영업부, 기획부가 됩니다.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ITQ 배우신 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영업부를 그냥 끝으로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 정렬하지 않고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바꾸느냐. 자, 여기 영업부를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사방표로 바뀝니다. 그때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앞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기획부의 합계가, 기본급의 합계가 콤마 지정이 안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콤마 지정으로 또 바꿀까요? 자, 아까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 기억나세요? 자, 합계 갖다 놓고 가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확인.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여기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그런데 ITQ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ITQ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커말 2급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네, 문제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예요. 시험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일 경우에는 시험에서 정해진 대로 하셔야 감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빈 공간에 물음표라든가 기타 다른 기호들 넣을 수 있는 거 한 번 더 할게요.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 자, 그다음에 비어 있는 셀에다가 예를 들면 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시험은 아니지만, 자, 이 눈 표시가 지금 가운데 있지 않고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 정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숫자는 또 어떻게 되세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가운데로 갔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시험이 아닐 경우에 콤마,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편하죠? 되게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서 하겠습니다. 디즈 여긴 분석이죠. 몇 번 헷갈려요, 저도. 자, 분석에 가셔서 슬라이서.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항목, 저는 지급액과 기본급, 근무 연수, 그 사람의 이름 이렇게 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뜹니다. 자, 저는 성명을 가지고 할게요. 자, 유철민 씨. 그러면은,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동시에 세 사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컨트롤로 콕콕콕 찍으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다음에 지우기, 그리고 완전히 슬라이서를 지워라 선택하고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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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수가 많았는데요. 다시 영상을 작성하려고 보니까 제가 조금 오늘 피곤해서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실수가 많지만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